네, 요즘 리플 XRP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EC와의 소송 리스크가 가진 상징성이 워낙 컸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리스크는 거의 이제 해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뭐 최근에 법원이 절차적인 이유를 들어서 양측이 합의를 기각하긴 했지만 말 그대로 절차적인 그런 이슈여서 시간이 조금 더 한 달 정도 더 걸릴 뿐이지 내용적인 면에서는 바뀐 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제도권 편입 이슈도 많고, 특히나 5월에 여러 호재성 재료들이 또 등장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더 전폭적으로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호재성 재료들이 시세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지만 그래서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근데 이런 거는 늘상 그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때가 되면 결국에는 호재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더라, 이게 지금까지 XRP가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리플 XRP와 관련해서 5월 최대 이벤트는 뭐니뭐니 해도 XRP 선물 ETF 출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인 CME 그룹이 현지 시간으로 5월 19일부터 XRP 선물 상품을 출시하면서 XRP가 드디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뒤를 이어서 제도권 파생 상품 시장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CME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로 성공적인 거래 기반을 다졌고, 이제 XRP까지 편입하면서 알트코인 영역으로 범위를 더 확장하고 있는 건데, 특히 이번 XRP 선물은 마이크로 계약 2500 XRP부터 표준 계약 5만 XRP까지 이 두 가지 규모로 제공돼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이 왜 중요할까? 과거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처음에는 선물 ETF로 출발을 해서 이후에 현물 ETF 승인으로 이어졌습니다. 2021년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된 뒤에 투자자들의 열기가 높아졌고, 결국 현물 ETF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2023년 선물 ETF들이 나오면서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고, XRP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XRP 현물 ETF에 대한 결정이 아직 승인되진 않았지만, 선물 ETF 출시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선물 ETF는 제도권 자금 유입에 신호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발판으로 머지않아서 미국에서 XRP 현물 ETF가 나올 수 있다, 올해 안엔 나오게 된다, 이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CME XRP 선물 ETF 출시 소식에 대해서 리플은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XRP 시장 성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제도권에 공인된 상품 출시는 XRP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선물 ETF를 통해서도 XRP에 투자할 수 있게 됐고, 이로써 XRP는 불확실한 암호화폐 자산에서 믿을 수 있는 투자 자산으로 이미지 변화를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서 바라볼 변화는 미국 규제 당국의 태도 변화, 그 중심에는 당근 빠따 SEC 의장 교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쭈꾸미 대가리 게리 겐슬러가 물러나고 폴 애킨스 신임 SEC 의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애킨스는 과거 SEC 위원 시절부터 시장 친화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취임 직후에 SEC에다가 디지털 자산 친화 정책 빠르게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겐슬러 체제에서 쏟아지던 규제 조치들이 재검토되고 있고, 암호화폐 우호적인 기조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SEC는 이미 암호화폐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업계와의 공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는 등 소통과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전까지 진행되던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소송도 대부분 철회하면서 어떤 코인은 증권법 범위 밖에 있다, 이런 취지의 입장 표명까지 제시하고 있어서 분위기는 180도 바뀐 그런 걸 아주 선명하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SEC의 변화와 더불어서 미국 연준과 은행 규제 기관들도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연준은 은행들의 암호화폐 취급에 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철회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연방 차원의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하려면 사전에 감독당국에 보고를 해야 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도록 규정을 아예 없앤 겁니다. 2022년에서 2023년에 걸쳐 은행들의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던 지침들을 2025년 4월에 일괄적으로 철회를 한 건데, 이건 진화하는 리스크에 맞게 규제 기대치를 조정하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준은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금융당국 전반에 규제 봄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은행들도 암호화폐 커스터디나 결제 서비스 등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제도권 큰손들의 암호화폐 자산 시장 참여가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는 XRP 같은 자산에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환점은 뭐니뭐니 해도 리플 소송의 마무리를 향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시작된 SEC와의 법정 다툼은 암호화폐 업계 최대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분위기는 싹 바뀌었고, 최근 리플과 SEC는 벌금 감경과 금지 명령 해제를 포함한 합의안을 법원에 공동 제출하며 소송 종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연방법원은 이걸 절차상 부적절하다라고 공식적으로 기각을 해버렸는데, 핵심은 합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제출 방식이 연방 민사소송 규칙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XRP의 불확실성 해소는 일단 잠시 제동이 걸렸지만, 업계에서는 양측이 조만간 형식 요건을 갖추어서 다시 제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SEC는 항소를 취하했고, 리플도 합의 의지를 명확하게 밝힌 만큼 소송 자체는 여전히 종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은 XRP에 대해서 긍정적인 재평가에 나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법원이 형식적 이유로 기각했는데도 불구하고 XRP 가격은 최근 6% 넘게 급등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고,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법적 리스크는 거의 거쳤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역시 규제 환경이 명확해지면서 XRP는 실물 기반 유동성과 유틸리티를 갖춘 제도적 자산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는데, 이제 XRP는 단순히 법적 소송에 시달리는 리스크가 있는 위험 코인이 아니라 ETF 또 기관 채택을 논의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인프라 코인으로 격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일부 미국 금융기관들은 이미 XRP 관련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고, ETF 승인 흐름과 맞물려서 XRP가 기관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가능성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XRP를 둘러싼 신용도와 제도적 수용성은 사실상 한 단계 올라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그런 부분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XRP ETF 확대 흐름입니다. 미국이 소송과 규제로 우물쭈물하는 동안 해외에서는 XRP 제도화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자산운용사 해시덱스는 최근 세계 최초 XRP 현물 ETF를 출시해서 4월 25일에 상파울루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이 ETF는 자산의 95% 이상을 XRP로 직접 보유하고 나스닥에서 산출하는 XRP 기준 가격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브라질 투자자들은 주식 계좌를 통해서 XRP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브라질 증권 당국의 이런 빠른 승인과 출시로 브라질은 암호화폐 자산 금융 상품 분야에서 사실상 글로벌 리드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브라질뿐만이 아닙니다.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도 XRP를 추종하는 ETP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스위스 등에서는 이미 XRP ETP들이 거래소에 상장돼서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를 준수하고 XRP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는 독일 증시에 상장된 XRP ETP를 인수해서 리브랜딩하고 심지어 미국 SEC에다가 XRP 현물 ETF 출시 신청서 S1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시 브라질 이야기로 돌아오면 브라질의 XRP ETF 상장은 미국 투자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정작 XRP를 탄생시킨 미국에서는 아직 현물 ETF 승인이 안 났는데 해외에서 먼저 XRP ETF가 출시되자 미국 규제 당국도 압박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 SEC도 최근 이런 신흥자산 ETF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서 조만간 미국에서도 XRP ETF가 등장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보면 이미 남미, 유럽, 아시아의 투자 자금이 XRP 같은 자산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문을 열면 거대한 글로벌 머니가 XRP로 유입될 수 있는 준비는 이미 갖춰져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고, 브라질을 시작으로 한 글로벌 XRP ETF 시대가 제대로 열린다라면 XRP는 명실상부 전 세계적으로 제도권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 나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요인으로는 정치적 수요와 이 글로벌 지정학적인 요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XRP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건 트럼프 대통령의 XRP 언급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올해 3월에 국가 전략 암호화폐 비축 자산을 만들겠다라고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그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물론 XRP를 포함한 5개 코인을 지목했습니다. 이건 현직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XRP를 콕 집어서 국가가 보유할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관심도가 엄청 빡세게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XRP를 언급한 게 로비스트가 잘못된 정보를 줬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팩트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SNS 발표 직후에 시장은 열광하기도 했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총이 순식간에 3천억 달러 이상 불어나는 그런 효과까지 가져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건 기관채 혜택을 가속화시키고 규제 명확성을 높여줄 것이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루머인지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XRP 로비스트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자리하고는 있지만 확실한 건 상징성은 엄청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바이든 행정부가 보였던 강력한 암호화폐 단속 기조를 뒤집었고 오히려 친암호화폐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백악관 주도로 크립토 서밋을 여는가 하면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취하는 등 친화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자산 목록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려는 그런 발표까지 해버린 상황. 이 같은 정치권의 변화는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다른 국가들도 앞다퉈서 디지털 자산을 공식 자산으로 검토하거나 아니면 법정화폐와의 공존 전략을 모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XRP처럼 결제와 송금에 강점이 있는 코인은 특히 국가 간 갈등이나 제재 상황에서 대안적인 수단으로 부각될 수도 있어서 지정학적 가치 역시 재평가받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한 가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도 XRP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장 국면이 올해 들어서 다소 진정될 그런 조짐을 보이면서 전 세계 투자 심리 역시 위험 선호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이 공식적으로 성사가 된다라면 투자 심리가 살아나며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쟁 공식 종료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고, 마침 규제 명확화와 암호화폐 채택 상승세가 겹쳐 있어서 2025년 강세장 불마켓을 강하게 견인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훈풍은 자연스럽게 XRP에도 긍정적인 자금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XRP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서 국가 간 송금이나 중앙은행 CBDC 브릿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수요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치권과 국제 무대에서도 XRP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홀더 입장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5년 5월 XRP를 둘러싼 역사적인 변곡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선물 ETF로 포문을 열고 미국 규제 환경의 극적 변화, 오랜 소송의 종결, 해외 시장의 제도화 움직임, 그리고 정치 지정학적인 지원 사격까지 이 모든 퍼즐이 한 달 사이에 맞춰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XRP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갖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불확실성과 어떤 그림자가 겉인 자리에 기관과 글로벌 머니의 관심이 채워지고 있고, 한때 리스크 자산 취급을 받았던 XRP는 이제 믿어도 되는 자산으로 포지셔닝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특성상 변동성은 늘상 존재합니다. XRP의 미래에도 일시적인 조정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25년 5월을 기점으로 XRP에 대한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때 암흑기를 딛고 이제 새로운 빛을 보는 XRP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XRP가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을 통해서 투자 접근성이 좋아지고 리스크는 낮아진 환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철저한 공부와 자신의 전략이겠지만, 긍정적인 흐름을 탈 줄 아는 것도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